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과학을 순수과학,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실제 응용하기 위한 응용과학이었죠. 기존에 해왔던 부동산 활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한. 그 다음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대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인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면 부동산 자체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부동산 활동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진이 되겠죠. 그럼 경작 활동은 인간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에 속하겠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은 활동, 동적 개념, 동태적인 분석을 하고 활동의 주체가 있고 활동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주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활동의 주체는 크게 정부가 공적 주체였던 거 기억나세요? 제1섹터죠. 어떻게 외웠죠? 정부 제1주의. 그렇게 기억했었어요. 그래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현상이었던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연구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경기가 나와서 한꺼번에 연구하는 게 종합식 접근 방법. 종합 선물 세트의 장점은 껌부터 시작해서 초콜릿까지 빠진 거 없이 다 들어있더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에 장점이 있죠. 그런데 막상 먹으려고 뚜껑 따보면 먹을 게 없더라. 그래서 논점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세 가지 학문을 구해라 그러면 법경기 던져놓고 법학, 경제학, 기능 기술학이 아니라 공학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학문이 뭐였죠? 경제학이었어요. 그 다음 5번. 부동산학에 일반 원칙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안은 안전성, 경은 경제성, 능은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그때 안전성의 원칙의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유활동에서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자분들께서 부동산 활동을 소유활동과 거래활동으로 구분해놨어요. 근데 이 소유활동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MM으로 이발관을 소유한다 이렇게 기억해 볼게요. 이발관을 소유한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발관을 소유한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때 소유활동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원리는 최유효용의 원칙이었어요. 그 다음 거래활동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원칙은 거래 질서 확립이었죠. 거래 질서가 확립돼 있어야지만 거래 활동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외울 때는 거래 이러시면 되죠. 거래.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한번 툭 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2번.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네요. 모두 고르는 문제에서는 전부 다 알아야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만 알아도, 두 개 정도만 알아도 분명히 문제를 푸실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3차원 입체 공간이었습니다. 기억은 5예요. 그럼 기억이 5인 순간, 기억이 없는 3번, 4번, 5번을 지워버리면 되네요. 니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그럼 매도인 막 속여서 팔면 돼요? 10억인데 20억이라고 속여 팔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도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부동산 업자 당연히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고요. 국민의 재산을 다루니까요. 굉장히 큰 재산을 다루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그럼 니은이 들어있는 1번 지워버리면 답은 2번이죠.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영원히 계속되는 성격 영속성을 띈대요.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그 다음 리을.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활동이 아니라 대인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니까 대인활동이고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활동. 둘 다예요. 근데 대물활동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X입니다. 그 다음 체계화된 이론활동으로는 과학이 강조되긴 맞겠죠. 그런데 산업에서 연관돼서 써먹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과학성과 기술성이 양면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미음. 부동산을 보지도 않고 거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부동산을 들고 와서 보여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 임해서 활동합니다. 얘를 임장활동이라고 해요. 얘는 부증성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부동성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거기 장소에 갔겠죠. 그래서 얘는 대물 활동적 속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2번의 기업과 디귿이네요. 답은 2번.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꼭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 시험에 굉장히 좀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크게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그리고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임대 및 공급업은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으로 쪼개질 거예요. 근데 임대할 때 주거용 건물 임대하죠, 여러분? 비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 임대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 기타 부동산, 토지 등 임대해서 수입 누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주기가 들어가요. 비주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주기. 그래서 항상 주거용 건물, 주거용 부동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용은 비주거용이라고 얘기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상업용, 공업용은. 그 다음 기타 부동산은 토지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개발 및 공급업이 있는데 공급하기 위해선 당연히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비주기가 들어갑니다. 비주기.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어요. 그때 관리업이 있는데 이 관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업체 있어서 비용 받고 자기들이 관리해 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거용 부동산을.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을 관리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비주는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기가 없죠 여러분. 토지를 관리해주면서 돈 받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자꾸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관리업에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어요. 그래서 기관 없음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기관은 없음. 기는 뭐예요? 기타 부동산이죠. 관리업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네모친 이 박스 부분의 내용이 바로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얘를 한꺼번에 외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장에 놀러 갔어요. 그때 감자를 관중 서비스로 주는 거죠. 되셨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고구마예요? 감자예요? 감자죠. 감자를 관중 서비스로. 다시 따라해 보세요. 감자를 관중 서비스로.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풀리는지. 3번 부동산 지금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지금 공급업 있죠? 중개, 중 있었어요? 그 다음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있었네요. 그 다음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있나요? 있다고 말씀드렸죠? 있어요. 그래서 임대 공급업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임대업이 있었고 공급업이 있었는데 공급업에는 개발해서 공급한다.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이름이 달라붙었던 거죠. 그 다음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었죠. 기간 없음 기억해 두세요. 꼭.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렸네요. 지금 24의 문제를 제가 응용했습니다. 그 다음 4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보래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이때는 뭐만 기억하면 되죠? 감자를 관중 서비스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자 관중 기억하시면 되죠. 1번 감 있죠. 그 다음 관 있죠. 자 있죠. 그 다음 중 있죠. 2번만 없죠. 2번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었잖아요. 크게 둘로 양분돼 있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더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감자 관중이 들어간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세요.